안녕하세요. 꿈꾸는 유아체육의 성보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문화센터나 참여 수업 때 체육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좋은 체육 선생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업계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체육 선생님들은 좋으신 분들입니다. 웬만해서는. 네. 다만 이제 몇몇 분들께서 진짜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런 분들이 좀 수업을 엉망으로 하셔가지고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선생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준비와 전문 지식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 교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한 3개, 4개 막 이렇게 들고 와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교구가 적지만 아이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자면, 3살 친구한테 뜀트를 넘어서 매트를 구르고 공을 던져서 넣고 오세요 라는 미션을 주면은 3살 친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거꾸로 이제 7살 친구들한테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활동들, 연령에 맞는 수준을 딱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막 일괄적으로 딱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은 이제 연령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으신 선생님이겠죠. 그리고 수업 진행간에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지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는 선생님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정말 물리적으로 이제 허리를 숙인다거나 무릎을 굽힌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센스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겠고요. 네, 이런 선생님들은 아이가 이제 중간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딱 보고서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또 활동 중간에 수준을 조정해가지고 지도를 해줍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네. 뭐 음악이라던가 분위기, 그날 분위기, 수업하는 시간, 날씨 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아이들이랑 상호교류 한 다음에 아이들을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흥미를 이끌어내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갔다 와서 수업을 할 때는 뭐 견학 어땠니? 라고 한마디 정도 물어보는 거. 그리고 뭐 비가 올 때 우리 친구들이 속닥속닥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라고 뭐 이렇게 주의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그날에 있었던 분위기라든가 이런 예민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고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막 활발하게 하다가 이제 본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안 할 때가 있어요. 뭐 이 친구를 빨리 이제 원하는 바를 캐치를 해서 이제 활동에 참여시키는 이런 선생님들. 또 뭐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니? 아니면은 뭐 어디 아프니? 뭐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아이한테 신경을 쓰고 있는 좋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겠죠. 간혹 이제 활동이나 게임을 하다가 지나치게 이제 경쟁을 시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선생님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왜냐면 결국에 이제 경쟁을 심하게 하면은 누군가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울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경쟁보다는 협동을 좀 이제 강조하는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죠. 게임이나 경쟁을 하게 됐을 때도 정정당당하게 활동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뭐 승자한테 박수를 쳐준다거나 규칙을 잘 지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안전사고 예방,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죠.
아이들은 이제 걷다가도 넘어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에 관해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해주고, 만약에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너무 과한 분위기가 됐을 때 중간에 멈춰서 다시 한번 안전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운동할 때 뭐 이제 긴장했던 이 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마무리 운동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좋으시고, 그리고 쿨다운 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체육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업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귀가하거나 교실로 돌아갈 때 이 업된 기분을 주체 못하고서는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칠 때는 쿨다운 시켜주고 교실에 가서 조심히 노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 제가 그 유아체육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체육 선생님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안전이거든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파이팅 있거나 유쾌하거나 재밌으시거든요. 근데 업텐션으로 막 애들 막 와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금방금방 하세요. 근데 이게 탁 이렇게 잡을 수 있거나 중간에 끊는 것들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애들이 이제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분명히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를 하는 거는 중간에라도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끊어라. 끊어서 아이들 안 다치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아마 모든 체육 선생님들이 저랑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도 다치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그 수업은 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좋은 체육 선생님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체육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서 수업을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100% 만족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요.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선생님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네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우리 선생님이랑 좋은 체육 수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